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여느 부부처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항상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어려워할까봐 더 친근하게 절 챙겨주셨어요. 시댁은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저 외에도 남편의 동생 부부가 있었어요. 시동생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동서는 꽤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하며 연봉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반면에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본급은 200만 원 정도였지만 제가 담당한 행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였어요. 그래도 동서의 수입에 비하면 기본급이 턱없이 작았기에 동서는 항상 저를 얕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벤트 기획이라는 일은 비록 기본급은 적었지만 제가 성과를 내면 그만큼 인센티브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저는 꽤 인정받는 인재였어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업계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인맥은 제 삶에서 큰 자산이 되었죠. 게다가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쌓아오신 인맥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죠.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인맥 관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어요. 부모님의 인맥 덕분에 좋은 행사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한 성과급만 해도 꽤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동서는 이런 저를 항상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학벌과 높은 연봉을 은근히 강조했고, 제 직업과 기본급을 얕보는 발언을 자주 했죠. 형님,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사세요?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도 최소 3천은 받는데. 시부모님 선물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형님은 경제적으로 부담되실 테니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가족 화목을 위해 참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둘만 있으면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남편도 동서의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 했지만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기에 이번만큼은 정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 부부와 함께 모여 어떻게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할지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어머님 칠순이니까 특별하게 호텔에서 잔치를 열면 어떨까요? 강남에 있는 5호 호텔 연회장이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 순간 동서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형님,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호텔이 말이 돼요? 저희 보고 내라는 거 아니죠? 동서의 말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시동생은 아내의 발언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재수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그 돈 재수 씨한테 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남편이 화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동서는 당황한 듯 했지만 태도가 바뀌진 않았어요. 아니,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예요. 호텔은 너무 분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실속 있게 근처 식당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형님 월급으로 호텔은 무리일 것 같은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차분히 말했어요. 걱정 마, 동서. 호텔 비용은 내가 부담할 거야. 모아둔 돈도 있고. 그동안 어머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모자라지 싶어. 동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월급 200으로 뭘 모았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전 똑똑히 들었죠.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호텔로 정하고 다른 것들 얘기하자.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호텔에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준비 과정 내내 동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이따금 형님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라며 걱정하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말들을 던졌어요. 저는 그저 미소로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저렇게 날 무시하나 생각했죠. 사실 제가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인맥이었어요. 연예인 매니저부터 기업 임원들까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은 제게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또한 부모님의 사업 인맥도 상당했죠. 동서는 그런 제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동서의 눈에는 그저 기본급 200만 원 받는 보잘것없는 이벤트 기획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시어머님의 칠순날이 되었어요. 호텔 연회장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었고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연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생일을 보내게 됐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주변 친지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덕에 어깨가 으쓱하네요. 제가 이렇게 며느리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곧 저의 부모님도 도착하셨고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모두 부모님의 사업 관계자들이거나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죠. 동서와 시동생은 뒤늦게 도착했어요. 동서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그 중에는 동서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저기, 저 사람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 아니냐? 동서가 놀란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는 이벤트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연예인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지난번 행사 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전에도 무리한 요구 다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제가 축하 공연도 준비했으니 기대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동서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있는 것이 보였지만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동서의 회사 부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김 실장님,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행사 정말 멋지게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장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부사장님. 저야말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동서가 멍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부사장님도 동서를 알아보셨나 봅니다. 우리 회사 김 과장 아닌가요? 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 실장님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네. 이분이 제 형님입니다. 부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 실장님의 가족이었군요. 그럼 김 실장님이 얼마나 뛰어난 기획자인지 알고 계시겠네요. 우리 회사 행사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꽤 유명하시거든요. 동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손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유명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부모님의 오랜 친구분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셨죠.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했구나.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더라. 나도 내 친구의 딸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 기쁘구나. 아저씨 과찬이세요. 그저 시어머님을 위한 작은 자리일 뿐인데요. 잘 지내셨죠? 그때 행사 이후로 처음 뵙네요. 회장님은 웃으시며 시어머니께 다가가 축하 인사를 전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니를 위한 축하 공연과 여러 이벤트가 이어졌어요. 제가 직접 기획한 행사답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죠.
손님들은 모두 즐거워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생일 파티라며 연신 기뻐하셨어요. 식사 중간에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는데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동서를 마주쳤어요. 동서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모든 비용을 형님이 부담한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나 비록 기본급은 적게 받지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무엇보다 일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인맥도 중요한 자산이지. 동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동서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원래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동서는 이제 저를 다시 평가하고 있는 듯 했죠. 저희 회사 부사장님과도 꽤 친분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응. 동선의 회사 부사장님과는 작년에 있었던 창립 기념행사 때 알게 됐어. 그때 내가 기획을 맡았거든. 그분이 내 일 처리 방식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 그 후로도 몇 번 더 행사를 함께 했어. 부사장님과는 꽤 두터운 관계야. 동서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동서의 눈빛도 달라졌죠. 저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제 인맥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졌죠. 어머,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부사장님께 몇 번 인사드렸는데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응 그래.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웠다. 나 먼저 돌아갈게. 그렇게 전 동서와의 대화를 피했어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도 평생 잊지 못할 생일 파티였을 거야.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어. 오늘 온 손님들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자산이지. 그 순간 뒷좌석에서 갑자기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형님 인맥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저희 회사 부사장님이랑 그렇게 친하신지도 몰랐어요. 저는 백미러로 동서를 슬쩍 바라보았어요. 동서의 표정에서 진정한 반성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적인 눈빛만 보였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으로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랑거리는 모습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업무적으로 몇 번 만났을 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알랑거렸어요. 형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형님 같은 인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역시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싶었어요. 다음에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다음 날 아침 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님, 어제 정말 멋진 자리였어요. 근데 저희 부사장님하고 친하신 것 같던데 제가 이번에 새 프로젝트 발표를 하거든요. 혹시 부사장님께 좋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너도 알다시피 부사장님은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야. 동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좋지 않을까? 몇 분 후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인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세요? 저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형님처럼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듣고 싶지는 않네요. 그냥 부사장님께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시겠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동서 그동안 나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무시하던 거 호텔에서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하자고 했을 때 보였던 태도 말이야. 내 옷차림까지 비웃고 내 경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롱했잖아. 가족이라면 평소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화 너머로 동서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요.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가족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끊을게. 다음에 시부모님 뵐 때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어요. 방금 재수 씨랑 통화한 거야? 응, 부사장님한테 자기 좋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는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알아.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근데 괜찮아. 나 이제 동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한 달 후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연례 행사였죠. 그 행사에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고 남편도 무척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반응은 달랐죠. 표정은 축하한다는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죠. 형님 축하해요. 근데 그렇게 큰 행사를 맡으셨다고 하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실패하면 회사에서도 큰일 날 텐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동서는 내 걱정 말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때?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문이 막혔어요. 행사 당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어요. 제가 기획한 행사는 언론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회사 내에서 제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죠. 성공적인 행사 덕분에 인센티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었어요. 며칠 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내용이었어요. 형님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형님이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잘릴 리가 없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해고시키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부사장님은 내 실력과 태도로 널 평가하신 거야. 나는 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날 무시했던 그 태도가 회사에서도 그대로 보였던 거 아닐까? 내 탓할 시간에 실력을 키워. 동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끊어질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형님,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회사 소개라도.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동서는 진정으로 반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안해. 나는 실력 있는 사람만 추천해. 그게 내 평판과도 관련이 있거든. 동서가 먼저 실력을 쌓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둘째 며느리,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일자리 구한다더니 일자리는 찾았어? 동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어머니.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다니는 회사 자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해요. 경력직을 찾고 있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동서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력으로 평가하는 회사니까. 하지만 동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제가 추천해 볼 수 있어요. 형님, 고마워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서 진정한 감사함이나 반성의 기색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계산적인 태도가 엿보였죠.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정말 재수 씨 추천해 줄 거야? 재수 씨 태도 봐서는 기회는 줘봐야지. 이번에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과로 알 수 있을 거야. 예상대로 동서는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추천만 믿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도 저를 떨어뜨렸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천은 했지만 최종 결정은 면접관들이 하는 거야.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우연히 그 자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만났어요. 김 실장님 추천해 주신 분 면접 봤어요.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지식도 부족했고 태도도 좋지 않았어요. 추천했으니 뽑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발언도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실력으로만 평가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오히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동서는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취직 얘기를 꺼내자 동서는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다른 곳 알아보고 있어요. 형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너무 눈이 높더라고요. 그날 저녁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많이 서운했지? 재수 씨 태도 보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했어. 사람은 정말 본인이 변하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 후로도 동서는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 전에 회사는 어떻게 들어간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만나지만 동서는 여전해요. 전 이제 그런 동서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동서의 변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